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럼 말 지리 안 할게요.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선서 시에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생활지원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며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거제시 생활지원과장 이경희.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네. 코로나 와중에 내가 보니까 보건소만큼 가장 고생한 데가 우리 생활지원과 같은데 그 뭐 지원 물품도 나르고 여러모로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가 이렇게 초장에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고생하셨으니까 고맙습니다. 한번 그래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그 자발센터에 뭐 사건 사고 19페이지에 예. 사건 사고 보고 누락이라고 하는데 심각한 사고였습니까? 아,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건 예. 아니고. 그, 이제, 시설운영위원회를 하면, 그, 센터 안에 있던 시설 내의 사건이나 사고를 갖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이제 안 한 게 있는데, 실제로는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네. 예, 그거는 어떤 단순한 부분인데, 이제 지침에 그거를 그렇죠.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예,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뭐 왜 그렇게 뭐 질책이 무서워서 그런 겁니까? 뭐 아니, 잘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인지를 못하고 그런 게 그 이후부터는 자료에 아. 보고 저번에 운영위원회에 한번 갔는데 이제 그 부분을 기존 잘못됐다 시에서 지적을 받았다. 네네. 예, 그래 해서 그래, 알겠습니다. 과거의 부분도 이제 이런 그게 있었다. 예, 이제 지금 시설 그 밑에 시설 종사자 채용 공고 기간 단축 시 내부 계획에 구체적인 사유 누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요거 이게 뭐 채용 공고 기간 단축 채용 이러면 정말 막 지긋지긋할 만큼 원래 그 이전에 복지관 사태 때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7일 정도 만약에 개시해야 되는데 한 4일 정도 개시를 한다면 그 나름의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유나 예, 이유가. 원래 기본은 한 15일 이상을 공고를 하라고 돼 있는데 네. 사실은 뭐 14일, 12일 이렇게 공고한 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하면 그게 단축을 할 때는 또 이제 급하게 직원을 뭐 뽑아야 되고 하면 그런 사유를 갖다가 명시를 해서 이리 해서 기간을 원래는 그렇죠. 15일 단축을 한다는데 그런 말을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는 이제 기본을 준수를 해주고 네. 날짜를 단축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단축을 한다라고 표기를 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그
38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 그 발굴 네. 4,233가구를 발굴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7,280가구를 조사를 해서 38페이지. 그럼 이게 절반은 안 되고, 그럼 뭐 나머지 한 3천 몇 가구는 또 그런 실제로 가봤는데 그 대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복지 소외계층 발굴 이렇게. 네. 아 35페이지. 또 우리하고 안 맞는가? 아니 잠깐. 이거는 38페이지네. 우리 몇 페이지라고?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복지 사각지대 조사 일제 조사 10회에서 예, 죄송합니다. 저 복지세 예. 여기서 조사는 저희가 이 기간 안에 7,280가구를 했는데 네. 실제로 지원은 4,233가구에 했다는 거는 위원님 이 이제 차이가 나는 가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오늘 실제로 이게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 넘어오는 대상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전기요금을 체납을 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도 시스템이 이건 너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너가 조사를 해봐라. 예를 들면 네. 넘어오면 저희가 실제로 면동에서 조사를 해보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 이제 단순하게 내가 예, 자동 이체를 안 했다든지 예, 해가지고 예. 그런 대상은 제외를 시키고 우리가 진짜 수급자로 연계를 시키는 경우. 이제 이 넘어오는 대상자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경우 단순하게 우리가 또 이제 사례 관리만 해야 되는 그럼 경우 4,233가구는 이제 실제적으로 보니까 뭔가를 복지 사각지대였고 지원이 필요했다. 예, 뭔가가 저희가 지원을 한 연계를 시켰든지 뭐 그럼 지원을 또 한 건수가 수급자 되겠습니다. 전환도 시켜주고 또 그런 사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수급자도 되고 네. 또 이제 그 다른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제 후원 물품도 연계시키는 게 있고 이제 유행에 따라서 예, 그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계속 자활센터 몇 번 가볼 때마다 이제 거기 그 지금 몇 분 계시죠? 157명이네요. 예.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수급자에서 비수급자로 전환하는 비율이랄까? 사실 거기에 그 대상자에서 비수급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부분 되는 경우도 있기는 그렇죠. 있는데 있겠죠. 예, 그렇지는 근데 않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여기가 그냥 직업이 돼 있던데요. 그냥 이제 저임금 받는 그냥 직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더라고요. 원래 이 목적이 사실은 이제 이 수급자들이 이 자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비수급자로 하는 그 게 이제 바뀌는 예, 게 그렇게 하는 정책의 게 목표인데 예, 맞습니다. 진짜 목표인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교육비 같은 경우를 저희가 조금 지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어떤 바깥에서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죠. 아니면 다른 어떤 자격증을 따서로 예, 해보겠다. 그것도 내가 하려는 의욕이 있어야지 안 하려는 사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를 저희가 이제 센터하고 또 연계해가지고 이제 교육비를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왜냐면 그럴 목적은 아닌데 그 또 뭐 말 그대로 본인이 또 오지가 없는 것도 이게 계속 일을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몇 년입니까 이게? 예, 5년인가 그 기한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 연속해가 할 수 그러니까 있는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기면 뭐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기한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활도 안 넘으면 다시 완전히 이제 또 수급자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사실은 자활이라도 나오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사시려고 하는 분 아닙니까? 그 다릅니까? 이제 대부분은 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극소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또 태만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원래 목적에 맞게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47페이지 우리 그제 출신 독립유공자 현황이 있는데 2020년하고 2021년에 예, 또 추가로 우리 신청을 또 하셨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신청을 몇 분을 하시고 다시 몇 분이 선정이 되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현재 그 32분이 지금 현재 이제 예. 그게 확정이 되셨는데 저희가 기존은 그 2019년까지는 13명이었습니다, 인원이. 네, 네. 그런데 2020년에 저희가 42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가 이제 2019년에 3.1 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굴을 해서 했는데 거기서 18명이 포상이 결정이 되었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저희가 2명을 2020년에 네. 저희가 2명을 또 발굴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한 분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명입니다. 그럼 42명 신청했는데 안 되신 분이 그러면 몇 분이죠? 그러면 128, 21분? 24명, 예. 24분. 예, 예. 24분은 그 어떤 사료나 자료 부족입니까, 이게? 저희는 그게 이제 자료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 신청을 했는데 이제 보훈처에서 검증하고 조사하고 이제 심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행적은 있더라도 다른 부분에 뭐가 나오면 이거를 인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다른 부분이라면 뭐 어디 예를 뭐 들어 창시경이라도 했던 겁니까? 반일의 어떤 뭐 증거라든가 이제 예를 들면 뭐랄까 그때 당시에 일본의 지금 같으면 이제 예. 그 관공서 거기서로 어떤 근무를 했다든지 그런 유행도 있었거든요. 아, 그런 게 뭔가가 있으면 이제 그게나 그럼 이제 그건 변절도 최초에 3.1 운동을 하시고 이런 기록은 있는데 예. 나중에 보면 변절이 된 부분도 있다 이 말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록은 이제 있지만은 예, 예. 예, 이제 다른 게 없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분에 한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제 안 해요. 행복 생활 처리 민원 기동대 이걸 예전에 안 하기라는 거 50페이지에 계속 뭐 하라고 유지를 했는데 그때 예. 요구를 했었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면동으로 예산 재배정해 가지고 예. 그럼 사례가 한 38세대 정도 지원을 했단 말씀이시죠? 49세대를 지원을 했고요. 49세대.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해가지고 하면 네. 또 우리 협의체 위원들이 사실은 또 하는 게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제 협의체로도 연계를 하지만은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도 연계를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보면 그 재능을 또 가지신 분들이 많고 해서 과장님, 그래서 우리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예, 그럼 그만 말할까 예. 네. 예, 예. 아유 뭐 고생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또 이 부분은 제가 뭐 조례도 냈던 부분인데 민간협력 사회안전망 스마트 시스템 시행 이래가지고 예,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가 그 강행희 국장님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70세대를 하고 지금은 이제 1인 가구에서 다시 이제 다인 가구로 바뀌어갖고 그런 분들 이제 제외하니까 53가구 하고 있다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제 예산이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4천만 원 기탁했고 또 최초에는 삼성중공업이 했고 예, 그 다음은 또 삼성중공업이 2천만 원 냈고 예. 2022년, 2023년도는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기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 생활지원과에서는 예. 요 예산 지원 안 되는 겁니까? 저희는 그 시설을 하는 데는 예산 지원을 안 하고요. 예. 거기서 이제 그 훼손료에 대한 훼손료. 부담분이 있거든요. 네. 예, 우리 같으면 그 통신요금 같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금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게 한 240만 원이에요. 연간 예, 해신료. 240만 원 훼손료. 그럼 지금 옥포에서는 계속 이제 호응도 좋고 사실 또 고독사 다 어찌됐든 사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을 이제 바로 발견한 사례가 한 2건 이렇게 예, 있습니다. 된다고 난 들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우리 그럼 이건 그제 종복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종합복지관하고 네. 아니면 또 이제 햇들 안에 쪽으로도 복지관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이상은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뜰 안에 사무소하고도 저희가 협의도 또 한번 해보고 했는데 아니, 오픈은 하는데 뭐 어지 차이 아닙니까? 전 그렇게 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또 협의를 해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뭐 대안을 저희가 이제 요것만 가지고 계속 고집할 거다. 요거는 요대로 또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추가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앱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폰이 있는 대상에 한해서는 그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면동 그 직원의 스마트워치와 근데 그다음에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단지 센스만 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1인 가구로 계시는 중장년층을 그 사람들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그 고립감을 해소해주고 이런 겁니다. 단지 센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사업 자체가 근데 좀 더 확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중장년층 노인 고독사 문제도 물론 크지만 중장년층 고독사라든지 중장년층 그 발음도 안 돼. 중장년층 장년. 그 고립 해소 이런 것도 하나의 정책 제가 보면 필요한 건데 삼성중공업에서 계속 뭐 돈을 뭐 끝까지 줄 리도 만무한데 사업 자체는 좋은데 생활지원과에서 예산도 좀 편성하시고 뭐 그래서 이거 기업의 선의만 기대기에는 기업의 그 지원에만 기대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국민 안심 서비스 앱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제 그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예, 잘하고 예, 계시는 예, 예, 것 보완을 같은데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또 무한정 늘리기가 사실은 이제 협의를 했는데 조금 애로가 무한정 있었습니다. 늘리기가 왜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존 안 업무도 되고, 예. 많은데 또 하나 업무 더하게 하면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직급 한계에서 더 추가되면 결국은 이제 인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도 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 참여 주민 참여 예산이 이런 부분 정책적인 그 뭐 사실은 그런 게 정책적인 사업도 좀 필요하다. 이래서 그 생활지원과에서도 뭐 기획 예산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주민 참여 예산이라도 좀 정책 예산으로 넣어주라 이래 가지고 좀 해야 된다.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 지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네, 박영국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과장님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면동에 뭐 잘 활성화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면동에 이르 보면 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 예산이 한 80만 원 일이 되지 않습니까? 예. 면동에, 매년은 예. 80만 원, 올해 같은 경우 예. 동해는 130만 원을 동해는 이제 지원을 130만 했습니다. 원 하는데 이 예산을 과장님 조금 늘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거 예. 이게 이제 도비를 매칭해가 하면서 예. 사실은 또 한 해는 공모 사업으로 가고 예. 또 한 해는 이렇게 이제 일률 배정하듯이 예산을 배정을 하고 또 공모를 가고 올해도 공모를 갔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이제 배정할 또 계획이거든 또 하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 게 물론 우리가 예산을 또 추가로 편성할 수도 있지만은 면동에서 그 희망복지재단하고 연계되어 있는 행복 디딤돌 사업도 아마 위원님 아실 겁니다. 예, 그 예. 사업으로 연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면동에서 사업을 또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다문화 가족 있지. 다문화 가족이 우리 거제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다문화 이런 가족들도 여기에 좀 그 면동 지역이나 뭐 동해도 어떤 지역 사회 특화 사업에 같이 참여할 기회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 혜택의 대상자에 포함을 시키라는 겁니까? 아니, 아니면 이제 그 면동, 협의체 예, 예. 위원으로서 활동을 아니 이연도 뭐 좋지만은 예. 또 이런 참여할 때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갈비찜이라든지 뭐 이렇게 반찬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 면동에 가니까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예. 우리나라에 왔지만은
이 반찬을 좀 잘 할 줄 모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참여할 기회가 저도 맨 처음에는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장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그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아, 예, 의원님 저번에도 예.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예, 하셨거든요. 예. 예. 다문화도 하- 조금 예. 하셔서 예. 저희가 이제 면동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예. 전달을 했습니다. 예. 예, 했는데 실제로 아마 참여하는 데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예. 제가 예. 뭐 근데 이제 많은 김장이라든지 많은 수는 예. 이제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좀 그렇게 활성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그 우리 고독사 이런 게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고독사. 예. 예. 예, 고독사가 뭐 우리가 1년에 한 몇 건 정도 발생이 됩니까? 고독사라고 그리 사망해가지고 저희가 뭐 통계 수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다만 사망을 했는데 그 이제 실제 연고자가 있지만은 이제 그게 서로 상원 연고자가 있지만은 가족관계 단절이든 해가지고 아예 그 이제 왕래를 안 하고 그런 경우에는 장례를 처리를 사실은 저희가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연도마다 조금씩 변화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건, 예, 12건을 저희가 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있는데 이런 고독사도 조금 이제 뭐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1인 가구도 많지만은 네. 괜히 고독사 이런 부분도 좀 우리 부서에서 조금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다음에 그 우리 거제시 보훈단체 예.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국가유공자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연고자가 없는 뭐 노숙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그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장례를 할 때 하장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뭐 50% 감면 받거나 뭐 전액 면제하거나 그렇진 않죠. 그런 그건-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거는 그 장사법에 예, 보면 그 이제 공설 화장 시설을 예,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 면제를 해주는 부분이 법의 장사법에 명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우리 이제 그러니까 생계급여하고 예. 그 법에는 의료급여 대상인 그 이제 수급자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는 이제 전액 면제를 해준다라고 장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단 이제 그 시군에서 별도로 그 공설 화장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또 별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에? 그럼 이제 뭐 통영도 있고, 그럼 우리 가까운 또 인근 고성도 있고 이래 하는데 거기서는 이 법의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 거기서 그러니까는 이제 이 법과 같이 예를 들어 기준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어떤 시구는 또 이제 전액 면제만 이제 표기를 해놔 놓은 조례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뭐 전액도 있고 이제 50%도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아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이 예를 들어 이제 통영시에 그 이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수급자 증명을 떼가면 그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 저희 조례에 명시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국가유공자도 예. 예, 국가유공자하고 그러니까 장사법에 기본법에 그 국가유공자하고 수급자 부분을 전액 면제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화장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군의 조례로 그러니까 이제 통영에 있으면 통영 시민의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만 그거를 면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전국의 어떤 국민이든 그 지원을 받는 혜택을 걸로 받는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에도 조례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시는 화장 시설에 어떻게 대한 때문에? 게 아니고 이제 화장 시설이 없으니까 노인장애인가에 아마 그 금액을 얼마를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통령이 45만 원인가 그러면 저희가 20만 원을 시에서 지원을 20만 원. 예 해주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통령에 이제 만약에 금액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도 뭐 부서에서 아마 인상을 조례를 하는 걸로 그리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하기 그렇지만 하여튼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22년에는 50만 원이 지금 정액되거든요. 아, 예. 우리 시에서도 뭐 조례 제정은 하겠죠. 그죠? 네네. 그리 예. 예, 사실 그 가장님께서 뭐 그 우리가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그 조례를 상당히 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는 점에서는 저도 국가 유공자 한 가족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저기 26페이지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그 위원회 여성위원 숫자 관련된 건데 다른 부서는 보면 대부분이 여성위원 비율이 40%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우리 여기는 보면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의료기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60%를 또 초과를 해요. 그죠? 예, 안 그래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게 이제 그 60 보통 60 이상은 안 되게 그렇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생활보장위원회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소장님이 기존은 이 두 개 다 한 명의 왔다 갔다에 따라 가지고 이게 비율이 확 틀려지거든요. 저희는 이제 숫자가 작다 보니 많은 수에서는 한 명이 영향을 안 미치는데. 아니 근데 이건 위촉직이잖아요. 위촉직 중에 여성위원이잖아요. 위촉직인데. 보건소장님은 당연직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라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외부에서 이 의료에 관한 이런 뭐 학식과 경험에 관한 부분을 사실은 이제 하기가 조금 쉬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도 보건소장님이 계속 이제 역할을 해주셨고 이제 그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생활보장위원회도 저희가 일단 사실은 이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때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이 부분 그래 어쨌든 이거 뭐 위원회 우리 뭐 거제시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취지 자체가 이제 특정 성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남성이 많다 보니 여성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근데 이제 또 우리 또 이런 또 사회복지나 이런 쪽으로 오게 되면 또 여성위원 비율이 또 지나치게 높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 취지를 감안해서 하여튼 그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제일 걸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37페이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감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 지금 2019년도부터 이제 올해 9월까지 3년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증가 폭이 굉장히 좀 크다고 봐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게 올해 10월부터잖아요. 그게 이제 생계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가 사실은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럼 2020년도에는 그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나 보호 종료 아동인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폐지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1월 달에는 그 수급권자 가구에
그 노인 가구라든지 예. 아니면 장애 정도가 심한 이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30세 이상의 한부모 가구인 경우에는 이제 1월 달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은 내년 1월 달부터는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을 그 나머지 전체를 이제 풀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고 하니까 그거를 10월부터 예. 시행을 해서 그게 이제 전면 폐지라고는 하지만은 예. 부양 의무자가 소득이 연간 1억 이상, 그다음 재산이 9억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데 이 이제 연 소득이 1억 이하고 재산이 9억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이제 보지 않겠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예 그렇게 풀어놓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많아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이게 예. 풀리게 되면 올해 10월부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예. 이게 내년도 올 연말 가거나 내년도 가면 이게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네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맨 지역의 어르신들 예 분들도 신청이 좀 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는 증가됐기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비가 다 맞춰가지고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고. 예. 그게 맞죠? 예. 생계비 부분은 예. 그 매달 이제 얼마씩 지급하는지를 그게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예. 거기 맞춰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주고 결산에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그 대상자였다가 수급 대상자였다가 예. 예를 들면 재산이 조금 늘어나거나 뭐 가족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또 제외됐다가 예. 올해 10월 이후에 다시 또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도 조사팀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초생계 우리가 지금 기준 이 전부 기초 그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이 다 이게 기준 중위소득을 가지고 하잖아요. 예. 기준 종이소득을 30, 40 그게 생계는 30. 30%. 예. 이제 뭐 30, 의료가 40, 40%? 그런 식으로 예. 갑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그 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많지. 예. 이게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이제 그 전년도 비해서 예. 올해가 또 증가 폭이 또 조금 더 많습니다. 예. 맞는데 실제로는 보통은 이제 근로소득이 생겼는데 예. 그거를 원래는 처음에 이제 수급자 책정하면서 이런 어떤 재산이나 소득이나 뭔가 변동이 있으면 항상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느라고 하는데 안 본인들은 했네. 그렇게 신고를 안 하고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예. 거기가 발견되는 경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한 달을 부정하게 이제 그게나 돈이 더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 한수를 하는 경우는 사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수급자를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데 예. 돈을 받아야 되는 경우, 예. 그다음에 하나는 수급자가 아예 안 되고 이제 중지를 시킨 경우, 예. 이렇게 이제 보통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올해 숫자가 조금 이렇게 해마다 약간 비슷한데 많아진 건요.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확인 조사를 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좀 이렇게 이제 이거는 다른 거는 그게 해도 확인 조사는 꼭 실시해야 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 상황이 이제 확인 조사를 직원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복지 분야에 너무 지원금이고 뭐고 일이 많이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제 확인 조사를 실시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하반기에도 이제 조사를 조금 축소를 해가지고 해놨는 게 지금 이제 확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게 근로소득이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걸려서 숫자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2페이지에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대표 협의체가 있고 그다음 실무 협의체가 있고 그죠? 예. 대표 협의체 산하에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고 42페이지입니다. 네네. 근데 실무 협의체 산하에 보면 이제 각 분과가 쭉 있습니다. 8개 분과가.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실무 협의체 위원수가 총 36명인데 여기 보면 분과가 8개 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면 총괄기획 분과까지 9개. 예, 밑에 분과 8개고. 예. 그러면 여기에 이 그 분과에 속한 이 인원은 네. 실무 협의체 인원이 아닙니까? 별도로 또 뽑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예. 구분이 크게 대표 협의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대표 협의체는 우리가 보통 시설의 장급, 예, 뭐 복지관 관장, 그다음 뭐 우리가 행정에서 참여하는 대표 협의체는 부서장, 예,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실무 협의체는 시설의 국장급,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관련 팀장이 주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고 이제 분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우리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담당자, 예. 예, 우리 부서에도 이제 실무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면동 협의체 분과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제 말씀은 예, 예. 이 분과 지금 9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분과에 들어가는 이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예. 이분들은 그러면 실무협의체 소속이 된 건 아니고 예. 별도로 이제 이 분과위원을 모집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별도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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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예 뽑을 때, 예. 예, 저희가 이제 위촉을 할 때, 음. 예, 따로 예를 들어 뭐 노인은 노인 분야 그럼 쪽을, 이분들도 지역사회 뭐라고 부릅니까? 그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입니까? 예, 위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음, 이 전체가 다 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인데 예. 다만 역할에 따라서 예. 기능이 다르거든요. 그럼 대표협의체는 우리가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심의를 해야 되는 그 법에 따른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심의 이런 기능을 하고 뭐 또 실무협의체에서는 심의를 하기 위한 그 먼저 이제 검증하고 예, 그런 알겠습니다. 역할 예. 예. 그 48페이지에 현충 시설물 관련된 게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지금 그 시설물 충원탑, 3.15년 기념탑 쭉쭉쭉 나와 있는데 예.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이룸면, 둔덕면, 연초면, 하청면, 장성포 요 5개 지역 이게 지금 요번에 7월달에 국가 관리묘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본처장님 오셔가지고 기념식을 했던 것이고. 네, 맞습니다. 예. 그 제가 말씀을 듣기로 이게 전국에서 이제 어쨌든 그 국가관리묘역 지정이 된 게 수도권 이외에는 우리가 그제가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그게 이제 기존 2020년에 예. 이제 그 관련 법이 예,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저 신청을 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5개를 다 신청을 했는데 과연 이게 될까 신청하면서는 좀 약간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 해도 일단은 한번 해보자 예. 예,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5개 다 내려와서 과연 이제 예, 이게 너무나 이제 좀 그거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가관리묘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거는 처음에 서울의 수유리, 경기 안성, 그래가 이제 1호, 2호 2개가 있고, 이제 우리가 3호부터 해가지고 이제 5개가 다 지정이 되었는데 지정이 되고 나니까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거제시는 어떻게 해서로 이제 됐노? 예, 어떻게 하면 되노?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시에서로 관리를 하다가 국가에서로 관리를 하게 되니까 또 위상도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 부분, 그다음에 그 이제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부분이 좀 큰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국립묘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관리를 그죠? 하겠다라고 하고 그 이제 관리를 하시는 분을 이제 그 동부보훈지청에서 일단 공무직으로 사람을 뽑을 거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제 좀 오래되고 시설이 이제 보수할 게 있어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산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이제 멧돼지가 그 내려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묘지가 좀 훼손이 된다 해서 거기 울타리도 설치했고 또 필려무 장성포 같은 경우는 경사가 그 하다 보니까 이제 계단도 보수를 했고 해마다 조금씩 보수하는 이런 부분도 보훈처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해가지고 계획을 세울 거랍니다. 그래서 또 손 볼 것는 예. 손을 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하여튼 뭐 지역에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뭐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말하실 것도 없고 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도 예, 신금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간단히
예, 49페이지에 현재 우리 본 8개 단체하고 본 가족이 한 1,300명 정도 안 됩니까? 예, 회원 수는 예, 1,300명이고 1300. 예. 실제로는 이제 요 회원에 또 가입 안 한 분도 있기 많이 때문에 있지. 예, 예. 그래서 이게 본 병원에 가는 게 되게 불편했어요. 부산에 있더라고, 그지? 그래서 제가 한번 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불편하는지. 체험을 하나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니까 너무 복잡해, 그 병원 자체가. 그러니까 하루에를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거의 뭐 밤이 될 정도로 이러는데 점점 연세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문제는 왜 우리 해관에 차를 한 대 해둘라. 우리 좀 안 불편 안 하고로 병원 가기는 좀 편하고로 뭐 어디 다른 데 회사 가는 거는 뒷문제고 병원 가는 데는 좀 그리 해야 안 되나 하고 그런 요구가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실제적으로 체험해 봤더니 정말 조금 힘이 있어야 보건병원도 가겠더라고요. 자기 힘이 없으면 혼자서는 보건병원 못 갈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 않나 싶어요. 차량 네. 지원 부분은 사실은 이제 특정 단체에서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예, 예. 있는데 그거를 하면 그 단체만 그렇지. 줄 수는 그러니까, 없고 그렇다고 예. 차를 8대를 다 줄 수도 맞아요. 없고 예. 그러면 차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보건 단체에 차를 주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고 운영비고 다 저희가 예산으로 다 지원해야 되는 그러니까,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차량 한 대 가지고 예를 들어 음. 그게 해결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도 좀 더 깊이 검토를 해봤을 건데 그때 당시에 다른 단체에서는 그러니까 단체 안에서 8개 단체가 다 협의를 해라. 진짜 한 대를 가지고 주면 그거 가지고 필요할 때. 단체에서 운영을 하겠느냐. 다른 단체에서는 안 된다. 분란만 더 생긴다.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만약에 이 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거 차같이 이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더 안 된다. 우리를 그렇죠. 시해서 그거는- 우리를 위하는 거는 우리를 마음 편하게 해줘야지. 그거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더 이상 좀 깊이 하기는 그랬고 우리가 보건병원이 그 보건처에서 그 이제 맑은샘 병원하고 대우병원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네, 있더라. 그래서 이제 예 그쪽으로 이제 일부도 이용을 하는데 또 보건병원을 이용을 하시려면 사실은 불편은 합니다. 그게 먼 데 많이 있으니까. 불편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 병원 가는 거라도 어떻게 좀 우리가 도와줄 수 없나. 그래서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다 못 또 가시더라고 아예. 그 못 휠체어 택시를 네. 많이 이용을 이제 보건 대상자분들이 하시고 또 계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예, 불편은 합니다. 그런 우리 부분. 뭐 그 담당 직원들이 엄청 잘 해준다 하고 되게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또 자기들 불편한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 부분도 우리 좀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 예, 실제 예. 체험을 해보니까 되게 불편했어요. 예. 그래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질의도 없으십니까? 예, 강병주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과장님. 예. 좀 어떻게 보면 행복생활국의 주민생활과 이제 주민생활 지원과죠. 예. 생활 지원과죠. 예. 예. 생활 주민들의 생활도 지원하신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국에서 정말 과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벌써 55페이지 재난 지원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게 자가 격리자 재해 물품 지원을 했는데 9월 말까지 벌써 12,000명, 작년에도 6,263가구 이렇게 12,000가구 사실 다니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해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는 뭐 물품 같은 경우를 이제 또 따로 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은 이제 그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이 예. 물품도 같이 하게 돼 있고 다만 이제 입국자에 한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예. 입국자는 그 모니터링을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이 나가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하고 예. 다른 일반 이제 대상자는 그 전담 공무원이 다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정말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듯이 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위기 가구도 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어렵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금리도 또 인상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가구는 더 어렵게 되는데 그런 가구 발굴에 또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리 의원님. 예. 예, 과장님. 예, 이거 아주 중요한 시책인데 이건 네, 네. 이건 잘하신다고 말씀을 해드려야 돼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그제 동행직이 예, 예, 그게 이게 예전에 하신다고 예.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제 보고서를 받았고 지금 이제 해보니까 이게 운영이 이렇게 잘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자, 1,039명의 위기 가구를 발굴. 발굴했다. 예. 763가구. 예. 그럼 아까 또 그 행복이음을 통해 가지고 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예, 행복이음은 시스템으로 보통 오는 그- 겁니다. 그렇죠. 그 아까 예.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건 또 다른 거고.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하고 하는 거는 그 동행지기하고 다 같이 포함이 아, 그렇습니까? 됩니다. 예, 우리 그럼 현재 이제 1,100 이제 2분 계시고 예. 그 안에 좀 더 이제 늘었죠, 예. 아닙니까? 예, 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이제 한 게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진짜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그래도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어서 저희가 이제 우체국하고 또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네. 예 그분들을 요 동행지기에 포함을 시켰고 예. 아, 그다음에 이제 또 사회복지협의회에 그 좋은 이웃들 기부은행의 회원들 그분들이 또 이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협의회하고도 저희가 이제 또 연계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어쨌든 간에 사각을 좀 줄여야 되는데 예, 주안점을 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 기울이고 하면 아시다시피 외롭게 사망하신다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몰라가지고 신청 못 해가지고 또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제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아주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데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송되고 있었고 예. 우리 TV가 약간 좀 에러가 있습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과정 선서 시에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평생교육과정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정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명시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현.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예. 이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권이니까 이거는 또 시민들께서 제보하신 거니까 질문을 또 여기서 하고 또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6가지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에 따라 거제시의 법률,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감사 실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 부분도 지금 부서 자체적으로 뭐 방안 마련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예. 지금 그 추진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 예. 간략하게. 그 주민감사 청구 그 결과에 따라 네. 그 논란이 되었거나 지적된 부분들은 그 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분적으로 조례를 이미 개정했습니다. 그렇죠. 조례 개정했죠. 네. 그리고 해수토록 조치 통지된 3억 2,460만 원은 우리 시와 거제시 교육지원청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청 그 사립 유치원하고의 관계에서 일부 논란이 있는 부분 있기는 하지만은 네. 26개 유치원에 대해서 그 명령을 반환 명령을 네, 11일자로 해놓은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좀 미진한 부분들은 그 저희 직원들과 함께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실제로 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절차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지적은 또 감사에서 정확하게 이제 부당하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뭐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 그 부분도 해소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그는 좀 아쉬움이 예, 남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또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그 요구 조건 중에 그 단설과 병설 유치원에도 교육경비 보조금이 사립 유치원에 준하여 지원되도록 예산 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 이래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립유치원에 병설 단설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거제시? 전체 국공립유치원이 33개가 있고 33개. 예, 그 중에 그 단설이 3개, 단설이 3곳. 그다음에 그 병설이 30개가 있습니다. 병설이 30곳.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줄 수는 있는 겁니까? 현재 이래 뭐 제도나 법적인 하에서 네, 그 지금 법령상에는
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그렇다면은 그 각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이 된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 교육부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네. 뭐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뭐 병설이나 단설에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이게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병설이나 단설에 지원 예산이 지원되는지 혹시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예, 이제 그 지난번에 교사 교급비 관련해 가지고 단체에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저희가 행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조금 그 교육지원청에다가 네네. 요구를 이제 제출을 좀 받아봤습니다. 네. 그 자료에 따르면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전체 33개 중에서 평균적으로 약 한 그 교재 교급비 정도로 쓸 수 있는 돈이 네. 그 한 2,150만 원 정도. 2,150만 원요. 예, 이제 사립 유치원은 그냥 그 저희가 주는 게 2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예.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러면 단순 교재 교급비만 예. 이제 평균적으로 예. 우리 병단설 포함해 가지고 2,150만 원이 지원된다는 얘기죠. 예, 예. 우리 교육청이 받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볼 때에 그렇게 되어 그러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립 유치원에 우리 거제시에서 교재 교급비로 주는 것이 25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거의 우리의 10배 정도 되네요. 그다음 이 교육지원청에. 현황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집니다. 물론 이 자료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과 교육청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볼 때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그 시민단 그러니까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 대책이 이쪽에서 제 단체 그러니까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만든 대책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민들의 그래도 또 이 의견이니까 예. 거제교육지원청하고 그 논의를 해서 네. 뭐 반영해 줄 게 있으면 또 뭐 예. 반영을 또 하시고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가 이제 사립 유치원에 지원하는 부분은 그 부모 부담이 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국공립 유치원에 별도의 그 교육 경비를 지원할 여지가 있는가는 좀 판단을 해보겠고 네. 만약 그런 여지들이 있다면은 교육청하고 협의나 뭐 의견 교환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될 당위성이 확보가 된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교육 경비를 이렇게 보면 뭐 초중고 안에 뭐 학교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예. 학교 시설 개선이라든지 예. 뭐 그런 명목으로 예. 각 학교마다 뭐 많게는 수억, 뭐 작게는 한 2천만 원 정도는 꾸준하게 매년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예. 그 뭐 요 대책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병설이나 단설에도 어떤 그런 형태로의 어떤 교재 교구비가 아니라 예. 뭐 프로그램비라든지 뭐 아니면 뭐 병단설에 뭐 시설 개선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을 요구하는 게 우리가 교육 경비를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것이 학교에 각급 학교에 예.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해왔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면 요 대책에서 요구하는 것도 예. 아마 각급 학교에 지원해왔던 그 목적이나 맞게 병단설에도 해달라. 예. 뭐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교재 교구비가 예. 그 목적이 아닌 것 같고 제 말은. 일단 앞에서 제가 뭐 답변은 드렸는데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 단체에서 전해 들은 내용은 교재 교구비를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뭐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서 교육청과 뭐 그쪽에 또 장사들 있고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고 뭐 과연 뭐 그게 뭐 요구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적정하다고 뭐 당위성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된다면은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 경비 예산을 30억 정도 편성하셨죠. 전체적으로는 한 51억 정도. 전체적으로 51억이고 예, 예. 우리가 각급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교육 경비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게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한 8억 정도 예, 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책에서 요구하셨던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수용이 된 거네요. 그때 교육 경비가 사립 유치원
이 부모 부담분보다 적다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많은 질책이 있었는데 예. 그거는 그럼 반영이 됐다 보면 되겠네요. 뭐 감안을 그 부분도 감안하고 네. 또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도움이 되는 뭐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등에 조금 감안을 해서 상향 조정해서 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네. 그렇게 해서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감사 결과는 우리가 부모 부담 그 수업료 일부를 지원하는 거 예. 그거는 미흡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 이제 중요한 쟁점이 이거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당하지 않았다는 게 인정됐다는 것은 뭐 성과가 있다 보고요. 예. 잘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우리 거제시립중앙도서관 건립 검토를 그때 뭐 제가 요구를 하고 제가 시정 질문도 이건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이 이제 용역비를 네. 2019년도에 내가 시정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용역비를 한 6천만 원 정도 담아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작년에도 안 잡히고 올해도 안 잡히고 지금 이제 내년에 지금 6개월 동안 3천만 원짜리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러는 와중에 지금 우리 그 지혜바다 얘기건도 나오고 하지만 또 지혜바다는 엄연히 따지고 보면 도교육청가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거제시가 거제시다운 그 중앙도서관이 있어야 된다. 지금 장성포 그 리모델링 하는 것도 도서관 리모델링 하는 것도 2,000제곱미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순천이 우리랑 도시 규모가 비슷하면 인구도 비슷하고 근데 거기는 삼산도서관은 5,000제곱미터, 그림책 도서관은 2,200제곱미터, 연양도서관은 4,114제곱미터,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은 1,837제곱미터, 조례호수 도서관은 2,320제곱미터. 이래갖고 우리 거제도하고는 도시 규모도 비슷하고 예산은 예전에 우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우리도 뭐 비슷해졌습니다. 한 그래도 한 2, 3천억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비슷해졌는데 너무 도서관이라는 규모에 봤을 때는 우리 거제시가 매우 부족하다. 물론 아까 뭐 우리 주민센터 위에 3, 4층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개관하고 있긴 있지만은 그는 어떤 중앙의 개념이 될 수가 없고 순천 같은 경우는 뭐 도서관 운영과도 운영을 할 정도로 도서관이라는 데에서 도시 규모에 맞지 않게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하나의 브랜드화하고 있더라고요, 도서관은.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도서관을 그냥 아이고 뭐 장기 검토 과제로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천해야 될 중점 과제로 올려 세워가지고 노력해 주시고 예산 확보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강병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회장님, 이태일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비하고 제가 좀 더 추가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론 뭐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쪽 단체의 입장은 정확하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법률 조례 위반했는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립유치원 보조금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저희가 원래 교육경비 보조금 기준이 전체 본 예산의 5%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방세, 5%, 본세의 예, 51억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예. 그 기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게 5%가 75억 정도. 그러면 한 60, 한
한 70% 가까이 입주될 것 같습니다. 70% 정도, 51억이. 그러니까 예, 100% 한다면 75억 정도. 예, 예. 아직 조금의 여유는 있네요. 예, 물론 맞습니다.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편성은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뭐 제한만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요구 거제 교육경비 보조금 바로잡기 시민 대책위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이제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뭐 올해는 초중고등학교 부분만 본다면 한 8억 정도 인상을 지금은 했습니다. 예. 할 계획으로 했고, 근데 이제 그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에 한 35억 정도 요구를 해왔었고, 그 중에 내용들을 좀 보면은 그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아닌데도 요구를 한 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한 30억 정도를 전후를 해서 반영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했고, 향후에도 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뭐 반대로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는데 요구를 했을 때는 또 우리 현장 실사를 통해서 조금 조정도 할 수 있고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배정이 되고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지도 감독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초중고등학교 이제 교육경비 보조금 나간 지원 내역입니다. 예, 나왔는 신청액은 거의 45억 이렇게 육박하고 있고요. 네, 근데 실제로 지원액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물론 그 보시고 이제 다 들어온다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시겠는데 네. 그 판단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요구 사항이 이 단체 요구 사항이 좀 더 폭넓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해 달라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몇 명 됩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 확대 가능합니까?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더 늘리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예를 들어 20명 내외 뭐 관계자 안팎 이렇게 해서 더 개정을 한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법률적으로 그게 못이 딱 박혀져 있습니까? 법률에는 뭐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예, 예. 그게 가능하단 말씀이죠. 확대하는 게. 예,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피해 예산 담당관에서 관장을 합니다. 국장님 좀 답변해 좀 주시죠. 예, 마이크 키시고 답변하십시오.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 담당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기획예산 담당관에서 결정을 하는 아닙니다. 겁니까?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는 평생교육과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예,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률로서 11명 딱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확대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한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상위 법령에는 예. 몇 명이라고 규정은 안 돼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보통 상임하면 돼 있고 조례 제정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밖에서도 말들도 많고 하니 차라리 보조금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확대해서 그게 있는 사람들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도 그다음에 뭐 의회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도 시민단체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정말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좀 만들자. 예. 제가 말씀드린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뭐 11명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지금은 그 위촉 기간이 예. 그 도래가 됐는데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은 그때에 뭐 그런 부분을 아니요, 조례만 개정하면 예. 저희 확대해도 가능하잖아요. 당장 뭐 내년에 조례 개정해서 확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 인원을 계속 뭐 늘리는 것보다는 예.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들의 위촉 기간이 좀 이제 만료가 되는 분들에서 조정을 해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근데 예. 자꾸 이 말이 나오잖아요. 예. 보조금 물론 지금에는 이제 그러니까 같은 교육경비 경우에는 보조금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예. 말이 자꾸 밖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라, 여기 와서 예. 직접 보시라, 이렇게 해서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 놓는 게 더 낫지 않나. 예. 예. 그런 분들을 이제 위촉을 한 11명에서 위촉하는데 기존에 있는 그 우리가 11분 같은 경우는 다 해당 이렇게 내역이 다 있죠. 학교 뭐 관계자, 시 관계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시민단체 관계자까지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이외도 참여해서 들어가려면 예. 더 확대하는 게 낫지. 거기 있는 분을 쳐내고 다른 분들을 넣는다? 그거는 좀 저도 안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일부러 빼내는 그런 예, 건 예, 아니고 아니, 기가 예. 도래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 다시 재선임 안 하고 예. 하는 거는 좀 안 맞다 생각하고 각 기관별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계시니까 그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원을 11명이 작다면 20명까지라도 늘려가지고 그거를 위촉을 해서 기관이야 뭐 위촉 기관에 맞추면 되는 거고 하니까요. 일단 그거는 그 부분은 뭐 여기서는 뭐 계속 토론 예, 이야기할 거 아닌 것 같고 좀 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 나왔는데 시장님이 일단은 뭐 참 이게 담당관님 과장님 입장에서도 참 고생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이제 앞에서 뭐 설명드렸지만은 예. 조례 개정할 부분들은 지난 228일 예, 조례는 개정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그 회수하는 문제인데 예, 그 부분도 11월 13일자로 그 회수 명령을 통지를 했습니다. 예, 이제 납부해야 될 비용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 통지를 다 했습니다. 통지만 했지 않습니까? 아직 예. 회수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예. 했으니까 한 달 기간 줬으니까 예, 예. 그 안에 이제 납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또 유치원 쪽에서는 행정심판 안 하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들리는 말로는 심판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거는 또 상위 기관에서 하는 예.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의 교복 구입비 지원 현황 좀 보겠습니다. 자, 학교마다 이렇게 교복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이렇게 중학교 이제 교복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예. 근데 교복 지원을 하는데 편차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내 중학교들 중에서 네. 편차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 있지만 뭐 둔덕 중학교 8명, 장목 중학교 5명 지원했고 이거는 입학 인원이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예, 겁니까? 입학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인원 차이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편차가 나는 이유다. 그 말.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의 시민 자치대학 운영 실적 작년에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운영 좀 제대로 해라.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올해 운영을 보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큼 좀 칭찬드리고 싶어가지고 저 10월 21일 날 개최했던 우리 아이 우아하게 훈육하는 방법 박재영 강사 예. 참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을 좀 일으켰습니다. 거제에서 학부모들이 정말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참 이 강사 강의를 듣고 싶어가지고 예. 대기를 뭐 30분 만에 반 이상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서울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강사 아닙니까? 예, 거제 사실 초빙하기도 어렵고 예산은 어차피 한정돼 있고 예. 하기 때문에 강사료도 만만치 않거든요.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시민자치대학 하실 때 정말 이 강의만큼은 정말 좀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강의다. 그런데 서울에서만 들을 수 있고 거제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강사다. 그런 강사들 횟수가 작더라도 그런 강사들을 좀 초빙해서 정말 질을 한층 더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그래서 이 저희도 부분은 그래 제가 생각합니다. 칭찬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아유, 이번에 감사합니다. 정말 잘 섭외해 오셨고 또 잘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저기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몇 분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요 좀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 시민단체가 감사 청구에서 감사 결과 나온 게 경남도 감사의 결과가 나온 것이시죠? 예, 맞습니다. 언제입니까? 결과 나온 게? 결과가 10월 8일자 10월 8일자 결과가 나왔고 감사 청구한 것이 총 6개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5만 원씩을 지원한 것이 운영비인가 아닌가에 예. 관한 논란. 예. 근데 이제 이건 운영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급한 것은 문제가 없다. 예. 이런 지금 답변이 온 거고요. 예.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 협의가 다 마무리된 잘 된 거다. 예.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교육경비 2021년 올해 1월, 2월에 지급한 것이 적정했는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것인데 그것도 문제가 없다. 지금 이런 것이고요. 예, 그럼 세 가지 건은 우리 예. 시에서 한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예. 나머지 또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거치지 않았다는 것, 절차상의 문제, 요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산서를 받을 때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이 두 건은 지금 조례 개정으로 어느 정도 이제 완비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총 6개 중에 이제 5개는 이제 해결이 됐다고 보고, 예. 나머지 한 건이 아까 말씀하신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지급된 것이 중복 지급이다. 이거 환수 조치해라 지금 이거죠. 예, 이것만 맞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뭐 반환 명령을 뭐 11월 13일자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 증액과 관련해 가지고 금방 그 2022년도 예산 당초 예산이 우리가 아까 얼마나 51억이라고요? 예, 51억 정도. 아직 예산서를 예. 제가 못 봐서 그런데 그 예산 심의할 때 뭐 자세히 한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예. 51억이면은 초중고에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 이거 제외하고 이제 초중고에만 나가는 것이 8억 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립 초중고만 나가는 게 8억이 증액돼. 8억 그죠? 정도가 그럼 이게 증액됐습니다. 20년도에 24억이었다가 올해 22억이었다가 예. 내년도에는 그러면 한 30억 가량 된다 이런 예,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초중고가 총 68개교인데 예. 68개교에 만약에 8억 정도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학교당 한 1,000만 원 이상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예, 지원 그럴 금액이, 정도, 예, 그죠? 그런 정도로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그 내부적으로 조금 보면은 이제 각급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규모가 또 이제 있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예, 제가 예. 드리는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예, 예. 다 똑같지는 않겠죠. 예. 예. 그리고 페이지 274쪽 한 번만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당초 예산 성립하고 나서 이제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발주가 안 되고 이제 폐기된 사업이에요. 예. 예. 이게 지금 인터넷 강의 연회비 지원 이래 가지고 우리가 올해 이제 1억을 예산을 편성을 이제 승인을 했는데 예. 이게 지금 삭감 사유를 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시 유사 목적으로 시행 중인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과 중복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폐기했다 이런 말씀인데 예. 경상남도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저희 경상남도 사업에 이제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네. 그 사업 안에 이제 보면은 그 바우처 사업에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그 사업이 책을 구입할 수도 있고 뭐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교재나 뭐 참고서 이런 걸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수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두 가지가 크게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하나가 온라인 사업이 이제 요거 내용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질의를 도에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와도 확인해 보니까 결과가 이게 중복될 우려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걸 이제 승인을 안 해준 거다 이렇게 예, 보면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295쪽 잠깐만 한번 볼게요.
그 295쪽에 지금 보면 제가 자료가 조금 이게 두 종류가 올라서 그런데 거기 보면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도서 구입 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299쪽에 예 시립도서관 신간도서 구입 현황이 있고 예. 그죠? 예. 이게 서로 요 좀 차이가 기간이 좀 차이가 납니까? 예, 차이 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다르죠? 그 295쪽에 있는 현황은 예. 그 2020년 전체 현황을 넣은 거고, 예. 그다음에 229쪽의 신간은 이제 기간 중에만 수강 기간만 1년간 이제 그러니까 그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간. 예.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까지만 돼 있고 2021년 같은 경우에 1월부터 9월 말까지. 어쨌든 같은 자료인데 예. 이 기간을 달리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좀 다르게 좀 나온 거다 예, 데이터가 예, 지금 그 맞습니다. 말씀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295쪽에 잠깐 보면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 지원 현황의 도서 구입이요. 우리가 2020년, 2021년 여기 9월까지 아닙니까? 9월 이후에 또 집행되는 게 있습니까? 신간 도서 계속, 구입이?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 시민들이 요구하는 희망 도서가 따로 있고 예, 또 새로 나오는 책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제 한꺼번에 처음에 다 사버리면은 뒤에 새로 나오거나 뭐 희망하는 걸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예. 이제 월별로 좀 안분을 해가지고 월별로 나갑니까? 예. 이 비용이? 이제 월별로 나가는 건 아닌데 예. 새로운 신간이 나오고 시민들 요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맞춰서 그러니까 구입을 하다 우리 저 보니까. 관내 서점을 통해서 지금 이 다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그건 뭐 예전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고 이게 예, 바뀌긴 이게 한 5, 6년 됐죠? 이렇게 바뀐 지가?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예, 잘 하시는데 거기 보면 그 도서관 이제 우리 시립도서관 아주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이제 6개인데요. 예, 아주는 뭐 이제 올해 처음 생기니까 예. 뭐 처음에 책이 많이 필요할 거니까 비용이 이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1억 7,9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예, 근데 나머지 이제 5개 시립도서관 기존의 도서관 쭉 보면 예. 장성보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장성보 도서관은 중간에 이제 그 재건축할 거라고 예. 중간에 이제 구입을 이게 추가로 구입을 9월 예. 달부터 문을 닫았으니까 예, 안 그때 한다. 안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도 있습니까? 예, 윤보라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예.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 건으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좀 몇 명 11명이 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11명이 기간이 어느 기간들입니까? 기간- 의회하고 예, 기간이 의회, 학교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예, 그다음에 교육청, 교육청 그다음에 일반 학부모들도 몇 있습니다. 학부모 일반 학교도 있잖아요. 학교장님들도 있고 초중고에 이런 식으로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그분들을 넣는다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 시민 그 연대에 그럼 그분- 여기 건의한 제안에 보면은 시민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입니까? 예, 그분들 이제 그 자기들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11명이 심의를 잘못해서 자기들이 들어오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지금 현재 자기들 주장하는 바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넣을 생각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꼭 그 사람이 그분들이 반드시 뭐 자기들 지금 뭐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맞지만은 또 거기에 그 사람이 또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라고는 저희는 지금 뭐 여기서는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그분이라고 하면은 예, 시민사회단체들도 예. 대표선을 가진 사람 넣어달라 이 말인데 예, 그걸 아마 과장님은 검토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걸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러면 또 다른 단체가 또 들어온다면 또 조례를 만들어 또 넣어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꼭 그 단체를 뭐
즉시해서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이제 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여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들 적정한 사람이 있으면 넣겠다는 그런 취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또 단체를 딱 다른 또 넣겠다는 행성이 되면 또 조례를 또 변경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인원은 뭐 가능하면 저희는 뭐 11명을 조례에 지금 현재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예. 꺼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지의 가능성을 남겨놓으면은 예. 그게 또 사람이 기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끊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예. 모든 대한민국에 보면 시민단체들이 있어서 예. 행정이 잘못하거나 의회가 잘못하면 그에 대한 다시 이번처럼 다시 소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미 그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민사회단체도 물론 참여를 해서 좋은 안건을 내고 하는 것은 좋긴 하지만 예.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으면 다음에 또 다른 단체가 생기면 또 넣어줘 전체 조례가 다 바뀌어야 될 처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행정에서 예. 명확하게 하고 우리를 또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이미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일이 발생됐고 예. 또 차후에도 조례든 심의가 잘못됐을 때 이분들이 또 나서서 그런 심의가 잘못됐다 예. 해서 바르게 발려줄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이분들이. 예.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다른 단체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앞으로 지금 현재 심의위원들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재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말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예.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이해 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A라는 사람이 또 단체가 만들어 또 넣어달라면 또 조례 넣을 거예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리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고객님, 우리 그 지역 아동센터 264페이지에 이렇게 한 개소가 더 늘었네요. 나 이거 10개소인 줄 알았는데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그 장승포 지역 아동센터가 거기도 그러면 3년간인가 이거 이제 그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럼 그 조건을 다 통과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이렇게 보면 시정은 264페이지 시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지도 점검을 가면 가장 센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뭐 주의 가장 낮은 게 시정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제일 높은 게 뭡니까? 그럼? 높은 뭐 비용에 대해서는 뭐 한수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아동급식 식단표와 구입품 뭐 불일치 이런 거. 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 이런 거 작다면 작고 하지만 이런 거는 다 업무상 명시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다 챙기고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 외부 강사 우리는 그 애들 가르치러 오는 선생님들 중에 예. 이게 물론 이제 뭐 강사님들 중에 범죄 전력자가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걸 예. 안 챙겼다는. 그렇죠. 예. 그걸 내가 그 범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강사님도 본인이 스스로 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조회를 해야 됩니다. 조회를 동의를 받아가지고. 예, 예. 나는 이거 읽으면서 이제 혹시나 놓쳤는데 있더라 이거로 이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역 아동센터하고 우리 온종일 돌봄하고 또 학교에 또 돌봄 교실하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이제 정부에서 어찌 보면 맞벌이 인구 그 저출산 대책으로 예. 좀 보육을 그게 하교 이후에 보육을 좀 강화하자 이래가지고 돌봄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우리 그제시에서도 지금 뭐
3호점까지 와 있고 이걸 10호점까지 한다는 계획이었고 예. 우리 마을 아이 돌봄 센터 이거는 그 개인이 그럼 따로 공모를 받으신 겁니까? 경남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예.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계속해서? 예. 이분도 이제 뭐 도에서 예산을 계속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수양동인가 저쪽에 아닙니까? 예, 수월인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원이 예. 드릴 말씀은 지원이 지역 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좀 전액을 좀 하신 게 있습니까? 2022년도 예산에 2020 내년도에 2개 더 할 겁니다. 아 그거는 내년도에 2개 더 하실 거고 지원한 지원하는 아동센터 기준이 같은 있다 경우에 보니까 그 예산적인 기준, 예. 부분 이런 거 예. 말입니다. 추가로 뭐 더 확대하고 한 건 없고 네. 이제 그 지원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지금 계속 지원 기준에 가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에 맞게. 예. 근데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을 최초에는 예. 뭐 공급화 형태로 해가지고 지원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저소득층 아이들 일정 비중을 하고 나머지 이제 이제 중위 가격 예. 중위 가구 이상 되는 사람도 좀 할 수가 맞벌이 있다니까 가정도 좀 있고. 문호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좀 더 뭐 식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뭔가 좀 더 줄 수 있는 간식비라도 더 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입니까? 작년에 이제 차 바꿔야 되는데 그 노란색으로 다 했어요. 뭐 차를 사든지 노란색으로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지원해 주신 건 없다 아닙니까? 다 알아서 프로포즈를 받아오고 뭐 어디서 손 벌려가 있고 하던데 그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제시에서 이런 것도 예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는 지나간 얘기고 이미 다 하실 거고 나머지 어떤 저 운영비 예산이라도 간식비 예산이라도 좀 더 해서 다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국민연금 내줘야 될 훌륭한 우리 아이들인데 그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윤보인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이태일 의원님이 315페이지 그 질문을 조금 해갔는데 참 여기 제가 봐도 참 이런 잘하는 정책이다. 315페이지 보면 뭔가 하면은 온종일 돌봄 기관별 현황 및 지원 실적 해놨네요. 예. 여기 대해서 나는 좀 궁금한 사항들이 조금 있는데 지금 학교 밖에 마을 학교라고 있죠. 그건 아마 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계속적으로 연속됩니까? 이것도 아마 우리 거제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계산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팀장님, 예. 예, 심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평생학습 담당 김희란입니다. 행복교육지구라고 올해 그 교육지원청하고 협업해서 3억씩 예산을 들여서 6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내년에도 3억씩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마이크 잡은 짐에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에서 지금 현재 20군데인가? 10군데인가 일하고 있죠. 15군데 마을학교가 예, 하고 올해 하고 있는데 있고요. 예. 그러면 점차적으로 더 확대를 할 생각입니까? 일단은 그 주관은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행복지구 사업 안에는 마을 학교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는 또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또 같이 협의해서 할 거기 때문에 아마 학교 수는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보니까 예. 우리 시골이나 저런 데는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게 뭔 거 마을 학교 밖 학교라고 그길래 이게 뭔 거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가서 물론 우리 팀장한테 설명을 그때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들은 아마 특히 우리 농어촌에는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좀 챙겨주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 마을 아이들 돌봄센터 이게 제가 아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맞벌이 부부 자녀 방과 후 돌보미 사업 이와 똑같은 겁니까? 예, 뭐 형태는 비슷합니다. 행태는 비슷하게. 예, 예. 사업 주체가 이제 도가 된다는 거입니다. 그하고 형태는 비슷한데 또 그거는 틀리네요. 예, 다른 겁니다. 그 우리 운영 형태는- 박민선 팀장 맞지요? 그때 하던 그 사업인가요? 그 과장님 죄송합니다. 예, 예. 원종일 예, 돌봄 팀장. 팀장 박미선입니다. 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마을 아이 돌봄 센터는 도에서 그 사업을 공모를 해서 예. 예, 신청하신 단체나 기관에 3년씩 예,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금방 우리 그 김미란 팀장님이 얘기한 거는 교육청에서 그거는 이제 주관하는 구분이 예, 마을 되는데, 학교, 예, 또 약간 그거는 구분이 별개입니다. 예. 되는데 이제 공모사업하는 3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21년 3월 1일부터 5월까지 일이 돼 있네요. 요거는 3월 15일 날에 설치가 3월 15일. 예, 설치되고 이 이후부터 지원이 3년간 예,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건 아마 업무 보고 시간에 받아야 되긴 혹시 잊어버릴까봐. 그러면 우리 그때 우리 하청에 또 신청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는 이 사업입니까? 네네네. 그거는 지금 아직 도에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정상적인 공문이 아직 안 왔는데 네. 곧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그게 아마 확정돼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오면 다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합니까? 예. 그것도 그제에서 한 군데 올라간 줄 알고 있는데. 예, 한 군데만 일단은 사전에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예. 지금은 방과 후라든지 우리 아동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또 배울 수 있는 그 공간 등등이 참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 자라나는 애들이 앞으로 우리 나라를 이끌어 나갈 애들인데 많은 그 지도를 하고 많은 어떤 혜택이 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도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장학금 지급 관련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2021년도 지금 이제 장학금 지급은 다 끝이 난 거지 않습니까? 더 추가로 지금 10월 이후에 지급할 건 없죠? 예, 2021년께 지금 겨울 그 재능봉사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아, 예. 그게 그럼 겨울 방학 거지만 그게 그러면 예, 올해 그럼 12월에 지급이 될 예정이네요. 그 내년에 지급이 됩니다. 그럼 예산세는 그러면 어떻게 예산세는 지금 내년에를 이제 2월로 2월로 지금 돼 예, 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겨울에 사업을 해서 다 아마 종료가 되고 나면은 지불할. 그래서 그러면 2020년도보다 지금 현재 그 인원수나 금액이 좀 적은 이유가 그것 예,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인원도 한 40명이나 적고 금액도 한 4억이나 적고 그래서 4억이 한 4천만 원 4천, 정도 예. 적고 그래서 맞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지 싶었더니 거기 남아 있어 아직 그렇네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도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점심 식사 등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